반갑습니다. 모두다행정사 송범석 대표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예기치 않게 경찰로부터 전화를 받을 수가 있는데요. 대다수의 사람들은 경찰에 연락을 받는 순간 당황해서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실수를 범하기 쉽습니다. 감정적인 대응이나 즉각적인 조사 수락은 자신에게 불리한 상황을 초래할 수가 있고요. 경찰 연락의 목적을 정확히 파악하고 신중하게 대처하는 것이 필수적이라 할 것입니다. 경찰서의 연락은 다양한 목적으로 이루어지는데요. 단순 사실 확인을 위한 경우도 있고 참고인 조사를 위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음주운전 현장 적발과는 관계가 없는 말이지만 일반적인 경우로서 누군가의 고소나 고발로 인해 정식 수사가 개시되어 연락 가는 경우도 있겠죠. 이러한 상황에서는 본인이 피의자로 지목되었는지 아니면 참고인 신분인지를 우선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은 땡땡땡님 맞으십니까? 지난주 금요일 저녁에 강남대로에서 발생한 차량 간 다툼과 관련해 진술이 필요한데요와 같이 연락할 수가 있는데요. 이때 당황해서 네 맞습니다. 상대 차량이 급정거를 해서 제가 경적을 울리고 항의했습니다라고 답변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이는 자신도 모르게 보복운전 혐의를 시인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거거든요. 향후 조사에서 불리한 증거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냥 이 사안은 저희 변호사와 상담 후에 답변하겠습니다 또는 전화상으로는 좀 설명이 어려울 것 같으니까 출석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라고 응대하는 게 현명합니다. 다만 모든 경찰 조사 전화가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경찰에 연락을 받았을 때 이미 조사 사유를 명확히 인지하고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구분해 대응해야 합니다. 음주운전과 같이 현장에서 적발돼 1차 조사를 마친 경우라면 경찰의 추가 조사는 당연히 예상되겠죠. 조사 사유가 명확한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정보 확인이 불필요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찰은 정식 조사를 위한 출석 가능 시간을 알려주겠냐라고 문의할 것이며 이때는 일정 조율만 하면 됩니다. 예컨대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돼 1차 조사 후 귀가한 운전자가 경찰에 연락을 받았다고 가정해보죠. 경찰은 땡땡땡님 지난번 단속 시에 측정된 수치와 관련해 정식 조사가 필요한데요. 출석 가능한 시간을 알려주시겠습니까? 라고 문의할 겁니다. 이런 경우에 추가 조사는 불가피하기 때문에 일정 조율에만 신중을 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경우에도 경찰이 제시하는 일정을 즉각 수용하기보다는 본인의 일정과 변호사 상담 여부를 고려해 시간을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가령 경찰이 내일 오전 10시 출석을 요청하면 개인 일정으로 조정이 필요합니다. 확인 후에 연락드리겠습니다. 라고 답변하는 것이 현명하겠죠.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에는 사전 상담을 통해 진술 내용을 명확히 정리한 후 출석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다면 반성문 등 필요 서류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반면 뺑소니와 같이 특정되지 않은 사건에서 경찰이 수일 후에 연락하는 경우에는 다른 방식의 대응이 필요합니다. 뺑소니 사건은 초기에 가해자가 특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사기관이 CCTV 분석과 차량 조회 등을 통해 용의자를 특정한 후에 연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피의자는 경찰의 연락을 받기 전까지 자신이 조사 대상이 된 이유를 알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좁은 골목길에서 타 차량을 경미하게 접촉하고 지나간 운전자를 가정해보죠. 운전자는 사소한 사고로 여겨 지나쳤으나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이 CCTV 분석을 통해 가해 차량을 특정했습니다. 며칠 후에 경찰이 땡땡땡님 맞으십니까? 지난주에 어디에서 발생한 접촉사고와 관련해 조사가 필요합니다 라고 연락했다면 즉각적인 출석과 조사는 피해야 되겠죠. 이러한 상황에서는 우선 본인의 혐의 내용과 신분, 즉 내가 피의자인지 아니면 참고인인지를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이고요. 경찰이 뺑소니 혐의를 언급하면 단순 교통사고가 아닌 무거운 형사사건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때 섣부른 조사 수락은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초래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혐의 내용을 확인하고 변호사하고 상담 후에 조사 일정을 조율하겠다라고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또한 고소장이나 수사기록의 열람을 요청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해 정보공개 청구를 신청하면 고소장 또는 신고장 원문을 열람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정확한 혐의 내용을 파악한 후 변호사와 상담에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현명하고요. 이처럼 경찰 조사에서 이루어진 모든 진술은 공식 기록으로 남고 이후 법적 절차에서 중요한 증거로 활용됩니다. 따라서 조사 전에 반드시 고소장 또는 신고장 내용을 확인하고 변호사와 충분히 상담해 신중하게 진술해야 하고요.
경찰과의 전화통화에서 구체적인 내용의 언급은 피하고 충분한 준비 시간을 확보한 후에 조사에 임하시는 게 좋습니다. 경찰이 간단하게 진술만 하면 됩니다라고 해도 방심해서는 안 되겠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음주운전 사건과 같이 조사 사유가 명확한 사건과 뺑소니처럼 사후에 특정된 사건은 구분해서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즉, 음주운전처럼 이미 조사를 받은 경우는 일정 조율에만 신중을 기하면 되지만 보복운전이나 뺑소니와 같이 수사 후 특정된 경우에는 혐의 내용을 명확히 파악한 후 대응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모두다 행정사 송범석 대표였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저희 모두다 행정사 카페에서는 양형자료 매뉴얼을 비롯해 면허구제를 위한 매뉴얼까지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니 아래 하단 링크를 클릭하시고 카페로 넘어와서 받아가시길 바랍니다.